레드불의 안방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레이스 2026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여름 폭염이 F1까지 덮치면서 스필버그의 높은 트랙 온도는 각 팀과 선수들을 무척이나 까다롭게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불과 한 주 전 바르셀로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됐습니다. 대체 지난 주말 레드불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름만 되면 기력이 딸리는 막스 워카네를 위해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2026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직전 경기였던 바르셀로나 그랑프리는 해밀턴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버추얼 세이프티카의 영향이 다소 있었다고는 해도 페라리의 보기 드문 완벽한 전략 운영과 해밀턴의 뛰어난 페이스가 들어맞으며 마침내 올 시즌 첫 우승을 거둬들일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완벽한 조건이 오스트리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짧고 강한 브레이킹이 반복되는 레드불링에서도 과연 페라리의 강력했던 페이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죠. 메르세데스는 지난 경기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우승을 놓쳤지만 그래도 시즌 최강팀다운 면모는 여전했는데요. 특히 지난 경기에서 모처럼 포디움에 올랐던 러셀 로소는 상승세를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승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레드불에게도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단순한 홈레이스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베르스타펜이 반등의 실마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몇 주간 그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찝찝한 루머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레드불의 홈 경기는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이 앞으로도 함께 챔피언십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서로에게 다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레드불링은 길이가 약 4.3km 71랩으로 진행되는 시즌에서 가장 랩타임이 짧은 서킷 중 하나인데요. 코너는 단 10개뿐이지만 강한 브레이킹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고저차도 상당한 만큼 결코 단순한 서킷은 아닙니다. 특히 레드불링은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 서킷인 만큼 공기가 상대적으로 희박해 냉각과 파워 유닛 효율, 에너지 운용이 모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에는 4개의 스트레이트 모드 구간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직선 구간이 여러 번 이어지는 만큼 각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쓰고 직선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랩타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번 주말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보다도 높은 기온과 뜨거운 노면이었습니다. 그랑프리를 앞두고 기온은 33도 이상, 트랙 온도는 55도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레이스에서는 아스팔트 온도가 60도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2026 시즌 처음으로 FIA가 지정한 히트 해저드 레이스, 즉 폭염 위험 레이스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규정상 주행시간대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폭염 위험 레이스로 지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드라이버들은 레이스 수트 안에 냉각액이 흐르는 쿨링 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멕시코에선 이건 더위 축에도 못 끼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더위가 단순히 드라이버의 체력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뜨거운 노면은 타이어의 열화를 빠르게 만들고 그 결과 레이스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당초에는 올 시즌 타이어의 일관성이 좋아진 만큼 오스트리아에서 원스톱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극심한 더위와 높은 트랙 온도 때문에 레이스 전략은 사실상 투스톱으로 기울었고 결국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누가 타이어 온도를 더 잘 관리하고 누가 피트스톱 타이밍을 더 정확히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레이스가 됐습니다. 금요일에 펼쳐진 프랙티스에서는 각 팀들이 영 드라이버들을 차에 태우며 업데이트 패키지와 차량 밸런스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여러 팀들이 중요한 업데이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홈팀 레드불은 시즌 두 번째 주요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투입했는데 공력 성능을 다듬는 동시에 차량 경량화를 이뤄내며 랩타임과 타이어 관리 개선을 노렸죠. 페라리는 올 시즌 첫 파워 유닛 업그레이드를 도입해 연료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직선 속도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했고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배터리 팩을 장착해 신뢰성과 에너지 회수 효율을 높이며 차량 밸런스 개선을 이어갔습니다. 맥라렌 역시 직선 효율과 후방 안정성을 노린 업데이트를 가져왔고 아우디와 알핀, 캐딜락도 공격적인 패키지를 투입했습니다. 반면 윌리엄스와 에스턴 마틴은 별다른 업데이트 없이 이번 주말을 맞이했죠. 프랙티스 1 세션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온 팀은 단연 메르세데스였습니다. 키미 안토넬리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고 조지 러셀이 단 0.04초 차이로 2위에 오르며 메르세데스 1, 2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홈팀 레드불은 시작부터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베르스타펜은 핀레인 끝에서 안티스톨 문제가 반복되며 초반 주행 시간을 잃었고 하자 역시 기술 문제로 인해 트랙에 늦게 나와야만 했죠. 이후 프랙티스2에서도 가장 빠른 드라이버는 안토넬리였습니다. 1분 7초 014를 기록하며 금요일 두 세션 모두 1위로 마쳤고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2, 3위에 오르며 맥라렌도 반격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시트 문제로 세션 초반 흐름이 다소 끊겼지만 최종 4위까지 올라온 반면 페라리는 아직 메르세데스와 맥라렌에 비해 한 발 뒤처진 모습이었죠. 한편 금요일 프랙티스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팀은 캐딜락이었습니다. 페레스는 프랙티스 1에 이어 프랙티스 2에서도 차량이 멈춰서
들어섰고 보타스 역시 차량에서 연기와 작은 화재가 발생하며 캐딜락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일절 소화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프랙티스 3에서는 퀄리파잉 예고편을 보는 듯한 촘촘한 상위권 기록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이번에는 조지 러셀이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고 안토넬리가 단 0.038초 차이로 2위에 오르며 메르세데스는 3번의 연습 세션을 모두 1위로 마치는 완벽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해밀턴은 3위로 올라오며 페라리의 반격 가능성을 보여줬고 맥라렌은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4, 5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 페이스를 이어갔습니다. 베르스타펜의 기록은 6위였지만 선두와의 차이가 불과 0.273초 차이였던 만큼 대규모 업그레이드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며 퀄리파잉에서의 한방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이제 관건은 프랙티스에서 보여준 상위권의 촘촘한 격차가 퀄리파잉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였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퀄리파잉은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뜨겁게 펼쳐졌는데요. Q1 당시 기온은 33.4도, 트랙 온도는 무려 5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폭염 위험 레이스로 지정된 주말답게 Q1 시작부터 모든 랩이 타이어 관리 싸움이었죠. 하위권 팀들은 세션 초반부터 트랙으로 나와 부지런히 기록을 끌어올린 가운데 레이싱 부스의 로슨과 림블라드는 각각 4위와 9위를 기록하며 이번 주말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탈락권에서는 윌리엄스와 아우디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는데요. 결국 아우디의 두 드라이버가 간발의 차이로 Q2에 진출했고 Q1 결과 사인스, 알본, 페레스, 보타스, 알론소, 스트롤이 탈락했습니다. 사인스 안돼! Q2에서는 상위권 팀들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는데요. 안토넬리는 Q1에 이어 Q2에서도 1위 기록을 작성하며 주말 내내 보여준 강세를 이어갔고 일부 드라이버들은 중고 타이어를 활용하거나 새 타이어로 여러 차례 어택을 시도하는 등 타이어를 최대한 아끼면서도 변수를 만드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베르스타펜 역시 Q2 초반에 기록을 작성한 뒤 이후 추가 어택 없이 차고에 머물렀는데요. 그 사이 공교롭게도 로슨과 림블라드가 막판에 기록을 끌어올리면서 베르스타펜을 순식간에 10위까지 밀어내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가슬리가 마지막 랩에서 섹터 1과 섹터 2까지 베르스타펜의 기록을 앞서며 또 한 번의 이변을 만들어내나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 단 0.04초 차이로 뒤처지며 베르스타펜은 간발의 차이로 Q3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Q2 결과 가슬리, 보톨레토, 베어먼, 후켄버그, 오콘, 콜라핀토가 탈락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Q3에서는 상위권 드라이버들의 치열한 풀포지션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플랭 랩에서는 베르스타펜이 2위와 0.2초 차이를 벌리며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했지만 곧이어 안토넬리와 러셀이 1위를 탈환하며 역시 메르세데스 1-2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한편 해밀턴은 첫 번째 어택에서 트랙 밖으로 밀리며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못해 결국 마지막 한 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Q3 종료를 앞둔 마지막 시도에서 해밀턴은 압도적인 페이스로 순식간에 전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르클레르가 그보다 더 빠른 기록을 만들며 페라리 1-2를 완성해냈죠. 하지만 티포시들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이 Q3 막판 기록 작성 도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베리어에 충돌해버린 것이죠. 곧바로 옐로우 플래그가 나왔고 뒤따르던 드라이버들은 기록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구간을 통과한 러셀이 르클레르보다 0.236초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결국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옐로우 플래그 위반 가능성이 잠시 제기되기도 했지만 레이스 컨트롤은 러셀이 더블 옐로우 플래그 이전에 해당 구간을 통과했고 충분히 감속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러셀의 폴포지션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페라리의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각각 2, 3번 그리드를 차지하게 됐죠. 이대로 페라리 더블 포디움 가나요? 그 뒤로 안토넬리,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 하자 순으로 그리드가 결정됐습니다. 폴포지션을 차지한 러셀은 지난 경기에서 이어진 불운과 아쉬움을 털어내고 과연 이번에는 레이스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페라리 듀오는 스타트에서 러셀을 압박하며 바르셀로나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그리고 레드불링의 절대 강자 베르스타펜은 홈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미친 주행으로 예상 밖의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처럼 여러 관전 포인트를 안고 2026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마침내 뜨거운 일요일 결승 레이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투스탑이 기본 전략으로 예상됐는데요. 미디엄과 하드 타이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죠. 특히 상위권 선수들은 모두 미디엄 한 세트와 하드 두 세트라는 같은 타이어 구성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미디엄 하드 전략이 유리한 반면 베르스타펜은 상위권에서 유일하게 미디엄 두 세트를 남겨둔 상황이라 후반에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각 팀이 저마다의 전략을 준비하며 차량을 그리드에 정렬시켰고 이후 스타트 라이트가 꺼지며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폴포지션의 러셀은 깔끔하게 출발하며 선두를 지켜냈지만 팀메이트 안토넬리는 스타트 직후 넓게 밀리며 포지션을 잃었고 이후에도 트랙을 벗어나는 장면이 반복되며 레이스 초반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3렙 기준 선두권 순위는 러셀, 해밀턴, 베르스타펜, 르클레르
르클레르, 안토넬리, 피아스트리 순위였는데요. 레이스 초반 가장 재미있는 장면은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의 2위 싸움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9랩 즈음부터 해밀턴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11랩에는 한 차례 추월에 성공했지만 브레이킹이 깊어지며 해밀턴에게 다시 자리를 내주기도 했죠. 베르스타펜은 미디엄 타이어 한 세트가 더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지가 더 많았지만 정작 먼저 움직인 쪽은 페라리였습니다. 페라리는 해밀턴을 12랩에 불러들여 하드 타이어로 교체해 2위 배틀에서 벗어나 타이어를 관리하는 쪽으로 노선을 틀었죠. 베르스타펜 역시 18랩의 PT인에 하드로 교체 후 다시 한번 해밀턴과 2위 싸움을 벌였는데요. 결국 해밀턴을 제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초반 배틀과 재초율 과정에서 선두 러셀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4랩 사인스 차량이 파워 유닛 문제로 메인 스트리트 부근에서 멈춰서며 첫 번째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발령됐는데요. 하필 안토넬리가 바로 직전에 타이어를 교체한 탓에 피트스톱 시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아쉬운 장면도 나왔죠. 한편 이번 레이스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상위권 대부분이 미디엄에서 하드로 이어지는 전략이었는데 페라리는 다른 팀들과 달리 3스탑 언더컷 전략을 사용하며 나름의 승부수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바르셀로나처럼 큰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뒤따라오던 안토넬리와 피아스트리에게까지 순위를 내주면서 결국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포디움권에서 멀어지고 말았죠. 에이 좋다 말았네. 레이스 중후반은 러셀, 베르스타펜, 안토넬리 순으로 선두권 그룹이 형성됐는데요. 러셀이 100마커 차량들의 트래픽에 걸려 주춤하는 사이 베르스타펜은 갑자기 엄청난 페이스로 러셀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초까지 벌어졌던 격차는 순식간에 5초까지 줄어들었고 레드불의 팬들은 매 랩마다 손에 땀을 쥐며 베르스타펜의 역주를 지켜봤죠. 하지만 대역전극을 만들어내기엔 남은 랩수가 부족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막판에 2초 이내까지 따라붙었지만 러셀은 선두에서 레이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은 끝에 마침내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 이후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우승에 러셀은 아껴뒀던 티포즈 세레머니를 대방출하며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그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다시 정상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쁘다. 오랜만에 우승이니만큼 오늘은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 막스와 레드불은 이번 주말 정말 빨랐고 나 역시 매 랩마다 한계까지 밀어붙여야만 했다. 개인적으로 최근 몇 달은 쉽지 않았지만 이번 폴포지션과 우승으로 다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2위는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 차지했는데요. 선두 러셀을 맹렬히 추격한 언그는 막판에는 오히려 안토넬리의 거센 추격을 받기도 했지만 끝내 2위로 체커기를 받아 레드불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레이스였다. 이전 경기들과 비교하면 분명 큰 진전이 있었고 업그레이드 효과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레이스 절반 정도가 지난 뒤에는 차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좋은 리듬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우승에 가까운 2위는 긍정적이지만 타이틀 경쟁을 위해서는 아직 더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포디움에 남은 한 자리는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가 차지했습니다. 안토넬리는 스타트 초반 실수로 순위를 잃었지만 경기 중후반부터 강력한 페이스를 되찾았고 막판에는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불과 0.375초까지 줄이며 3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그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초반 몇 랩에서 너무 흥분했고 실수가 많았다. 그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잃었고 레이스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타이어를 바꾼 뒤에는 다시 리셋할 수 있었고 후반 페이스는 강력했다. 조금만 더 일찍 경쟁에 합류했다면 더 좋은 결과도 가능했을 것 같아 아쉽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맥라렌의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는 각각 4위와 7위, 페라리의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각각 5위와 8위로 레이스를 마쳤는데요. 특히 페라리는 2, 3번 그리드에서 출발했음에도 본 레이스에서는 기대만큼의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전략적인 승부수 역시 큰 효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르클레르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팀의 업그레이드 성과를 칭찬하면서도 자신의 레이스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한편 레이싱 불스의 로슨과 림블라드는 각각 9위와 10위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 더블 포인트 피니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리암 로슨은 올 시즌 8번의 레이스 중 6번이나 포인트를 따내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2007년생 루키답 림블라드 역시 올 시즌 F1에 대비한 루키답지 않게 빠르게 팀에 적응하며 중위권 싸움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아우디는 보톨레토가 11위, 후켄버그가 12위로 또다시 포인트권 바로 앞에서 레이스를 끝냈는데요. 차량 자체는 중위권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즌 초반부터 계속 한 끗 차이로 포인트를 놓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실제 경기력에 비해 컨스트럭터 순위는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핀 역시 이번 주말에는 포인트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가슬리는 13위, 콜라핀토는 15위로 레이스를 마쳤고 개막전 이후 이어오던 7경기 연속 포인트 획득 흐름도 아쉽게 끊기고 말았죠. 하슬은 이번 경기에서도 어긋난 차량 밸런스와 부족한 페이스로 주말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고 윌리엄스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본은 17위로 무기력하게 레이스를 마쳤고 사인스는 레이스 도중 파워유닛 문제로 리타이어했습니다. 최근 사인스의 거취를 둘러싼 루머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반등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도 이들은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알론소가 18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사실상 완주 자체의 의미를 둬야 하는 레이스였고 스트롤은 차량 문제로 인해 45렙에 리타이어해야만 했죠. 마지막으로 캐딜락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말 내내 브레이크 과열 문제에 시달렸는데요. 레이스에서도 두 대 모두 스타트 직후 단 몇 년 만에 열 관련 문제로 리타이어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건 둘째치고 일단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2026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극심한 더위 과정이한 레이스로 시작됐지만 결국 챔피언십과 개발 경쟁에서 큰 의미를 남긴 경기로 마무리됐는데요. 조지 러셀은 메르세데스에 중요한 승리를 남겼고 다시 한번 드라이버 챔피언십 2위 자리에 복귀하며 챔피언십 경쟁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마침내 확실한 회복 신호를 보여줬고 그 뒤에서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4위로 맥라렌의 도전을 이끈 가운데 페라리는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이어지지 못한 채 아직 레이스 페이스와 타이어 관리에 과제가 남아있다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분위기 좋다 말았네. 여러분은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